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카카오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카카오 그룹. 자, 먼저 대장에는 카카오가 있고, 그 다음엔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 순으로 상장을 했죠. 자, 카카오도 보시면은 자, 1200일 정도로 나눠볼게요. 1200일? 2000일 정도. 자, 보시면 관심 없었을 때가 언젠가요? 그냥 카카오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었지만 관심 없을 때는 사실 이때였네요. 거래량도 없었고 바닥이었었고, 이때에서 여기까지 기다려서 수익을 먹은 사람은 10배를 거의 먹었어요. 그쵸? 그럼 이 주식은 이 사람한테 너무나도 좋은 주식. 그쵸?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점에서 사신 분은 이 주식은 너무나도 짜증나는 주식,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주식이에요. 큰 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카카오가 지금 현재 반토막이 났구나, 나는 더 큰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샀는데 이 종목은 나한테 지금 50% 손실을 안겨준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480일 정도만 봐볼게요. 보면은 여기쯤이잖아요. 거래량이 엄청 많지 않고 240일 선에 있을 때 이때 샀으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 240일 위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끔 세력이 만들어줘요. 그럼 아주 푸근하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데, 점점점 카카오 사야 된다 사야 된다고 하면서부터는 점점점 이 상승폭이 하락폭도 있으면서 올라갑니다. 그쵸? 그래도 아직까지 기대감이 좋으니까 올라가요. 여기서도 63% 수익. 그쵸? 근데 또 이런 피레침에서 샀다고 쳐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고점으로 가는 데까지 수익률, 자, 여기 선이니까 이렇게 대략 그려볼게요. 30%. 여러분은 결국 뭐냐면은 이 고점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산 사람들은 30% 정도 더 올리려고, 상한가 한번 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서 산 거예요. 그렇게 내가 노력했던 구간은 결국은 수익률을 얼마 장담할 수 없는 구간이었을 뿐인 거예요. 물론 이 구간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언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다시 상승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될 수 있는데, 끼케해봤자 지금 언덕이 요정도 언덕이고 조정은 한 요만큼이고, 요 기간이 한 2-3년 된다고 치면 다시 이렇게 오를 수 있는데, 2-3년이란 기간이 짧지 않다고요. 여러분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2-3년이라는 기간이 여러분한테 짧지 않다. 이 기간이 짧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요 기간 있죠? 아유, 다시. 여기 있구나. 자, 여러분한테 이 기간이 결코 짧지가 않다고요. 이 기간이 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022, 2023, 2024, 2024년까지는 이 박스권에서 하락을 맞으면서 고통을 견뎌야 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고점에서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480일로 나누면 이거 지금 2년 동안의 기간이잖아요. 대략적으로 2년. 정확히 2년은 아니겠지만, 그쵸? 정확하게 2년이 되려면 한 500일 정도 돼야 되나? 500일 정도 돼야 되나요?
그럼 결국 241선보단 251선이 더 정확하다는 결론이 거의 나오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지금 내가 지금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이 구간은 결국 이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박스. 한 2, 3년 될 수도 있어요. 왜 2, 3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이 241선 아래로 내려갈 때 특징이 뭐가 있냐면, 과거의 데이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0일로 해볼까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 아래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241선 아래에 있을 수 있다. 2018에서 2019 상당 기간 한 2년 정도 되겠네요. 1년 반에서 이 정도 기간을 지금 241선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지금 고려를 해야 된다. 결국 내가 지금 이렇게 내려갔으면 여기 대비해서 여기로 지금 50% 이상이 손실이 발생했는데, 고점 대비로 이걸 견디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고점이기 때문에 더 클 수도 있어요. 2,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려있다면 깔끔하게 물려있다 인정하고 손절이고 뭐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비둬서 이 국면이 바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도 볼까요? 오딘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이럴 때 샀던 사람들은 다 수익인데, 이때 산 사람들은 슬슬 수익이랑 멀어져요. 보이시죠? 이때 사신 분들은 거의 수익이랑 멀어져요. 딱 보이시죠 지금? 근데 여기서 산 사람은 수익이에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241선 거의 가까이서 사는 사람은 수익인데, 241선 아래 사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 241선 조금 위에서 사다 보면은 웬만하면 수익을 준다. 좋은 종목의 경우 특히. 여기가 상승 구간이었고, 이 구간이 아직도 기억나지만 뭐 때문이었냐면 오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올랐어요. 그쵸? 요때도 오딘이었나요? 오딘 때문에 올랐어요. 메타버스도 들어갔고. 그래서 이럴 때는 수익이 났다. 그러나 반대로 이럴 때는 손실을 가져왔다. 잘 버텨서 내가 기다렸더니까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은 수익을 줬다. 여기까지 몇 프로? 여기서 이만큼 수익. 자, 지워서 보면 여기서 이만큼의 박스권에서 산 사람들은, 자, 여기서 이만큼의 수익을 최대치를 33% 가져갈 수 있었다. 자,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뭐냐면, 여기서 이만큼 수익 먹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33%고, 아무도 관심 없는 거래량이 별로 없을 때 스트레스 받고 대체 카카오는 언제 6만원권으로 가나요? 난리칠 때 샀으면 이때 수익은, 여기서 샀다 칠게요. 저점 극대화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148% 수익이다. 그럼 분명하죠. 이런 권에서 사는 것보다 이 아래에서 사는 게 변동폭을 먹는 것보다도 가만히 기다리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을 내가 내기 위해서는 아무도 관심 없고 너무 지루한 횡보장에서 사야 된다. 이때 박스권이었어요. 분명히 카카오 게임즈는. 이때 산 사람들은 수익이고 수익도 많이 볼 수 있고, 이때 산 사람들은 수익권이 끽해봤자 재미가 없어지는 수준으로 간다고요. 여기서 이런 극저점에 샀다고 나름대로 자부를 해도 여기 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쵸?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만큼 했을 때 82% 수익. 그래도 이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골짜기를 봤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실적 발표가 이때 일어나고 뭐하고 해가지고 오딘에 대한 기대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기대감, 실적 발표가 나고
그대로 차익 실현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고 먹었다. 42% 녹인 거죠. 여기서 고점에서 볼 땐. 그리고 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여기서 이만큼 가장 고점으로 가봤자 몇 프로냐면 10% 수익이에요. 10% 수익을 먹기 위해서 기다렸던 시간은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점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 다 수익이야. 크게 수익이야.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이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꼭 이럴 때 관심을 가진다니까요. 꼭 이때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은.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내가 샀더니 떨어지고, 내가 팔았더니 오른다는 마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 종목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지금 한없이 내리고 있는 걸 가만히 계속 기다려요. 241선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내가 2, 3년이 되는 기간을 인내해야 될 기간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 기간에 보통 평균적으로 개미들은 주식 시장을 떠나는 게 아무리 길어도 3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1년 반이면 끝난다고 보면 돼요. 이 기간을 인내하면 카카오는 다시 한번 날개를 치겠지만, 지금은 아주 오랫동안 이제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 왔다는 거죠. 그걸 빨리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도 기회가 올 거예요. 다양하게. 물론 이게 다른 테마가 붙으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락이 끝이 어디서 끝나는지 봐야 되고. 자, 카카오뱅크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공모주를 한날에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첫날에 보면은 차트가 제 기억에도 이렇게 흘러내려서 저점을 찍었다가 여기서 서서히 이런 식으로 서서히 하다가 낮대서 갑자기 서서히 올리다가 나중에 상으로 말아버렸죠. 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자, 이 주식도 지금 맥점이 있어요. 이때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것 같을 때 산 사람은 가만히 기다렸으면 여기까지 수익을 먹고 고점을 확인하고 나오면 돼요. 그쵸? 그럼 76% 수익을 보고 빠져나옵니다. 강하게 수익을 봤던 구간에선 반드시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 대해선 관심을 꺼야 돼요. 끄다 보면은 카카오뱅크 안 좋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면서 저점을 만들어줘요. 이때가 한 이맘때쯤 되겠네요. 그럼 이때 사가지고 다시 수익을 내서 빠져나오죠. 30% 수익. 그리고 나가지고는 다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네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 이 구간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거래량도 별로 없었고, 거래량이 물론 튀어오를 때 팔면 된다고 저는 얘기하겠지만, 거래량이 튀어오를 때 팔려고 하면은 이맘때쯤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지금 하락폭을 내가 보고 견디기는, 여기선 지금 마이너스 5%니까 견딜만 했지만, 조금만 여기서 내가 높게 잡아버렸으면, 이쯤에서만 잡아도 이 하락폭을 견디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요 정도 되니까 20% 정도 손해가 발생하니까 무서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무서워하고 있으면 좀 이따가 이렇게 쓱 올라가요. 이건 뭐 본질적인 거니까 아무래도. 자, 아직 여기는 241선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지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제 120일 지났어요. 120일. 그럼 앞으로 딱 반년이 더 지나가야지만 이 종목의 세력선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분봉으로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60분봉으로 한번 봐봅시다. 세력선이 어디 있는지. 자, 보시면 세력선은 여기에 거의 존재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 세력선이 존재하고, 세력선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제 1년 장기 이평선 그냥 세력선이라 부를게요. 그러면 여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자,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해야겠죠. 525가 최대네. 525가 최대라고 했을 때 이때 상장했나? 더 안 생기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주가가 요 1년선 요거의 아래에 있을 때는 요때예요. 지금 요 부분에서는 요때 샀었으면 수익이다. 그쵸? 다 수익이에요. 어떻게 해도. 근데 요 아래선에서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봐요. 자, 하나같이 거의 다 손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다 손실. 보이시죠? 수익권은 이쪽 라인, 손실권은 이쪽 라인. 근데 이쪽은 241선을 뚫고 가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수익. 이쪽은 240원을 뚫고 내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손실. 정확하게 나오죠. 1년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수익과 손실을 정확하게 나눠줘요, 애들이. 아, 정말 정확하게 나눠주더라고요. 더 좀 정확하게 이평선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는 정배열이기 때문에 상승했다 보면 되고, 얘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하락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배열일 때는 상승이고 역배열일 때는 하락이에요. 정배열이란 얘기는 뭐냐면 5일선이 위로 치고 달리는 형태고, 역배열은 장기 이평선이 가장 위에 있어서 5일선이 가장 아래로 파고드는 형태가 역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배열일 때 상승이고 역배열일 때는 하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캐치하는 사람은 돈을 벌 거고, 캐치 못하면은 돈을 잃을 거예요. 뭐 때문에 잃느냐? 뉴스 때문에 여러분은 돈을 잃습니다. 뉴스 때문에 여러분은 돈을 잃어요. 정보 때문에 잃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기술, 어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잃게 만들어요. 근데 뉴스 하나도 안 보고 차트만 보는 사람은 언제 살까요, 이거를? 241선도 나중에 필요 없고 거래량이 없을 때만 삽니다. 거래량이 없을 때 특징이 뭔가요? 바닥으로 하염없이 가려고 하고, 거래량이 일단 튀어오른 다음에 엄청나게 이렇게 줄어드는 폭을 보고 개파락까지 나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무섭고 사고 싶어 하지 않은 구간이에요. 이때 사는 사람들은 다 수익이에요. 하나같이. 이 하락하고 있는 이 국면조차에서도 여기까지는 수익 구간이에요. 여기까지도 수익 구간이 되고, 이때 산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와도 버텨요. 241선보다 더 아래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장기 이평선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은 좋은 흐름일 거고, 여기서 내려가는 흐름은 뭐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게 이때는 손절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손절하는 게 어렵다. 정신적으로. 본전 생각이 나고 어쩌면 상승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손절하고 나선 다시 이 종목을 못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분할 매수가 자신 없다면 물타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여기에 물려 있다고 하면 바닥을 찍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요. 마치 어떤 거냐면
사자가 조용히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몇 시간씩 잠복 근무를 하면서 먹잇감을 잡듯이 그냥 계속 기다려요. 이렇게 계속 기다려주다 보면 언젠가 치고 달리는 타이밍이 오겠죠. 주식이 망하지 않는 이상 기회는 올 거고, 망하더라도 내가 극저점으로 갈 때는 이 기회를 탈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빠져나오거나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거나 상승세로 가면서 추세의 끝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카카오도 볼까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욕 많이 했죠.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 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너무나도 좋은 소식, 너무나도 좋은 주식이 되는 외에는. 맞잖아요. 카카오페이 입장에서 내가 여기서 주식을 사서 여기서 수익을 낸 사람은 너무나도 좋아요. 이게 76% 수익을 주는데 이게 뭐 나쁜 주식이 되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내리는 국면,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이 주식은 쓰레기 주식이 돼요. 왠 줄 알아요? 주식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나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수익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안 좋은 주식이 돼요. 참고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니 아이씨 기다려도 안 되네. 기다린다고 되나요 지금 이게?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나한테 기회를 안 줬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나요? 434가 최대인데.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산 사람은 공모주 당일에도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샀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다 웃을 수 있어. 빵끝하고. 근데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통째로 좀 이건 좀 심했다.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거의 다 손실이네. 이만큼 다 손실이에요. 기간으로 치면 한 2개월 정도 되네. 2개월 정도 손실만 봤네. 그러니까 욕 나오죠. 근데 바꿔 얘기하면 이게 참 주식이 웃긴 게 이런 거야. 일봉으로 보세요. 63일이에요. 끽 해봤자. 여러분이 지금 난리난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산 사람은 수익이라서 땡큐. 극명하죠. 여기서 지금 산 사람들은 다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어. 그쵸? 왜? 계속 흘러내리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하락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지금 50%가 녹았죠. 앞으로 더 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은 상당히 지금 땡큐한 게 있어요. 이 땡큐한 게 뭐냐면 너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보세요. 이 주식의 장점을 얘기하면 뭐 대주주가 튀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대주주 뭐 언제든지 안 튀겠어요? 튈 땐 튀어요. 알아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 내가 이 고점에 물린 거는 알겠다. 자 난 여기 이 꼬리에 물렸어. 거의 다 꼬리에 많이 물렸다고 저는 믿을게요. 자 그럼 꼬리에 이게 물렸어. 아이씨 체크 안 돼 이렇게. 아 참 힘드네 진짜. 꼬리 체크가 안 되네. 짜증나네 진짜. 자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물린 사람 50%가 아까 52% 손실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물렸어요. 물렸다 쳐요. 자 그럼 이거 급격하죠.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지금 요 차트만 없다고 보면 뭐랑 똑같냐면, 자 보세요. 움직이지가 않네. 자
자, 여기서 보면 요 두 음봉만 보면 이거 LG 엔솔이랑 차이가 별로 없죠. 지금 보면 LG 엔솔을 볼게요. 차이가 없죠. 이거랑 일봉 2주에는 월봉 두 개라고 쳐봐요. 이거를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종목이 안 좋아 보일 거예요. 지금은 매력이 없어 보이겠지만 바꿔보면은 이게 강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수많은 개미들이 다 털고 나면 이 종목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선제 조건이 뭐냐면은 많이 거래량을 털어야 돼요. 자,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결국 뭐냐면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다 빵긋 웃던지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털고 나가야 돼요. 그럼 이 종목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아진다 좋아진다는 얘기와 함께 오히려 안 좋았다는 적자적인 얘기 아니면 악재가 터졌던 얘기를 호재로 바꿔나가면서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한 가지 정말 아셔야 되는 게 자, 재무제표상 이 회사는 실적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 놓고 전년도 대비보다 조금 줄었다가 다시 뭐 이만큼 올랐어요. 이런 게 있어요. 3년 동안 4년 동안.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회사가 망하려고 적자를 치고 이래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때 돼서 그 다음 연도 돼가지고 흑자 전환이 되면 이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000% 2000%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재무제표를 보는 관점은 턴어라운드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지금 카카오 주식들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다 지금 녹아내렸죠. 스타로 치면은 드래곤이 다 녹아버린 거야. 자, 드래곤이 그냥 싹 다 녹았는데 전투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녹았으니까 다시 물량을 채울 타이밍이 빠르게 온다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급격하게 상승을 했으면 급격한 하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급격한 하락이 최대한 가파르게 되면 다시 급격하게 상승할 기회가 옵니다. 그럼 이게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거는 여기에 물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다 손절을 하고 빠져나가고 했다면 다시 나에게 기회가 온다. 그럼 결론은 뭐냐? 이 주식이 녹아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물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바닥을 확인해요. 끝까지. 도망가지 말고 아씨 그냥 주식 어플 삭제하고 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주식 어플을 계속 면밀하게 보면서 이 차트를 공부해야 돼요. 다른 종목들의 사례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 카카오 그룹을 어떻게 헤쳐나가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바닥에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바닥은 어떤 거냐면 거래량이 거의 없어. 그리고 수많은 악재가 있어요. CU를 바꾼다. 이 회사에 부정부패가 있었다. 이 회사 뭐 어디 뭐 지점에 불이 났다. 횡령이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주가는 바닥을 쳐요.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악재가 다 나오니까. 그리고 뭐 알고 보니까 어떤 회사가 부실 내용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부도만 안 난다는 전제하에 하면은 결국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바닥에 매집하려고 이런 정보를 저는 터뜨린다고 믿어요. 사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럼 여러분이 바닥에 살 기회가 다시 와요. 그때 만약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말한 대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바닥을 잡으면 돼요. 내가 산 물량이 90% 녹으면 10배를 희석하면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100배를 녹이면 더 크게 양적 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바닥을 확인을 끝까지 하셔야 돼요.
바닥을 확인하세요. 이게 바닥인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바닥. 바닥. 그래서 바닥이 다 끝나고 더 이상 매도세가 없어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때가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줍니다. 거래량이 없을 때. 그때 사놓고 조용히 다시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종목은 반전을 깨할 거고, 정말 그래도 안 되는 쓰레기 종목이고 망할 종목은 끝날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선이 241선. 얘를 아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환경 설정에다가 무조건, 아이고 지워야겠다. 무조건 검정색이든 뭐든 이걸 가장 강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요. 21선에 너무 얽매이지 마요. 21선에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볼게요. 21선. 자, 우리가 말하는 황금선에 사면 우리는 수익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맞는 얘기긴 한데, 자, 이러면 이건 수익이고요, 이것도 이래 수익이고. 근데 이거는 황금선도 규칙이 있어요. 뭔 규칙이 있냐면, 바닥에 샀을 때는 그렇게 하면 수익이 맞아요. 그쵸? 바닥에 샀을 때는 수익입니다, 완벽하게. 근데 바닥이 아닐 때 황금선에서 사도 어떻게 되냐면 손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21선이 모든 걸 해결해 주나요? 아니죠. 그냥 21선 아래 있으면은 손실 볼 확률이 높다라고만 말할 수 있겠죠. 21선이 100%는 아니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얘기는 할 수 있겠죠. 21선을 해치면 도망쳐라. 그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럼 21선은 그런 용도로만 쓰시면 돼요. 그 이상의 기대값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21선. 21선은 그리고 되게 변화가 이렇게 많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 변화 폭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이거를 계속 그렇게 설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것도. 그래서 더 길게 봐야 된다. 단기적인 거에서는 21선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241선 정도까지도 고심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황금선에 물러놓으면 지금 제가 봐도 수익이 많이 나네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말했지만 저점에서 사야 된다. 고점에서 사면 뭐 차이가 없네요. 고점에서 사면 차이가 없어요. 황금선에서 사면 수익이라면서 여기서 사면 얘는 수익이 아닌데 뭐 이만큼이 손절 구간이 돼버리잖아, 손해. 그쵸? 다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맞죠? 근데 얘도 이렇게 위에 있으면 이만큼을 또 기다려야지나 10%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선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돼요. 황금선 아래 있으면 오히려 수익이 난다? 이것도 어떤 부분은 동의하고 어떤 부분은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얘들은 아니잖아. 황금선 아래 있다고 수익이 났나요? 이것도 황금선 아래 있다고 지금 수익이 났나요? 이렇게? 안 났죠? 그래서 저는 더 보수적인 지표로 가는 거예요. 자, 241선을 진하게 5포인트로. 자, 아니면 완벽하게 1년선으로 체크를 해서 251. 자,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래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아요? 딱 봐도. 어디가 더 수익 구간인지 더 잘 보이죠, 이게. 왜냐면 보수적인 거니까. 1년선이. 장기 이평선이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21선은 내가 혼란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장기 이평선으로 보면은 더 잘 보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장기 이평선을 그면 뭐 대략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래 흘러내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구간에선 얘를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반대로 뚫고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은 머릿속에 세뇌를 해야 돼요. 자, 다 지우고 심플하게 여기서 자, 이렇게 뚫고 가는 구간일 때는 너무 좋은 거. 근데 얘가 이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에는 악몽이 시작되는 구간.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카오 그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